자, 먼저 3페이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의 의 해서 이제 회계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회계원리 공부 안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회계원리 다 공부했죠? 공부 안 했어요? 회계원리요? 원가 관리에게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중급 회계는 영향을 미칩니다. 예. 뭐 회계원리 책에 보면 이제 회계 정의 다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두 번째 박스가 있잖아요. 회계는 회계 정보 이용자의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 실체에 관한 유용한 경제적 정보를 식별 축적하는 전달 과정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시험과 관련은 전혀 뭐 상관없는 문장이고 여러분들이 뭐 회계를 처음 공부하시니까 뭐 요거는 뭐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죠. 예.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게 되면 이제 회계 분류가 있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시험 공부할 때 이제 회계학을 공부하게 될 건데, 자, 크게 재무회계하고 관리회계로 구분을 합니다. 그렇죠. 거기 이제 5페이지 보면 박스가 있어요. 여러분들 처음 공부할 때는 이 책을 다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박스 위주로 공부를 하세요. 박스 위주. 그리고 제가 이제 읽으라고 하신 부분만 여러분들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크게 회계학을 이제 재무회계하고 관리회계로 나눠지는데, 여러분들이 재무회계로 공부할 때는 공부의 과정 순서가 있죠. 뭐 첫날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회계원리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회계원리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중급회계라는 걸 공부하죠. 중급회계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급회계를 공부합니다. 고급회계는 뭐 중급회계보다 더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어떤 다른 특수 분야에 따른 회계 처리가 되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원가라는 회계가 빠졌는데, 원래 원가회계는 요 재무회계에 속하는 거예요. 예. 요 원가회계는 재무회계에 속하는 파트인데, 그러니까 요 재무회계에서는 회계 처리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건데 상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원가회계는 제조기업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조기업의 원가 계산이 어떻게 보면 요 재무회계 파트에 해당이 되는 건데, 교과상으로 분류했을 때 이 원가회계를 여기다 붙이면 여기 양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원가회계 파트를 띄어가지고 어디다 붙이냐면 요 관리회계에다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원가관리회계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요 원가회계는 이제 제조기업에서 만드는 요 제품에 따른 그 제품의 원가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공부를 하려면 일단 처음에 회계원리 지식을 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원가회계 이렇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관리회계 이렇게 공부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도 이렇게 이제 둘로 나눠서 공부를 이렇게 둘로 나눠서 시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각각 한 과목별로 해가지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재무회계하고 이렇게 관리회계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그 목적이 뭐가 있냐면, 재무회계에서는 우리 보통 일반 목적의 재무보고 목적이다 해가지고 기업의 외부 정보 이용자인 투자자나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러니까 정보의 제공 대상자가 누가 되는 거냐면 기업의 외부 정보 이용자. 그렇죠. 외부 정보 이용자의 가장 대표적인 자가 투자자하고 채권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런 반면에 관리회계는 기업의 내부 정보 이용자인 경영자다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대상에 따라서 회계 정보가 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한 내용은 전혀 시험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네. 처음에 책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정보를 이용하는 자가 있는데, 예. 투자자하고 채권자가 있죠. 회계관리를 한번 보신 분들은 뭐 경제적 이해관계자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경제적 이해관계자다 그러면 기업과 관련해서 그렇죠. 돈으로서 얽힌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투자자 이제 대표자가 뭐예요? 주주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채권자가 있고, 자, 이들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외부 정보 이용자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 기업에서 그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영자가 있겠죠. 자, 이러한 자들이 바로 이제 이 회계 정보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회계 정보를 통해서 이러한 외부 정보 이용자는 얘네들이 투자하는 자원이 희소성 때문에, 즉 돈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그 돈을 우리가 제대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뭐 회사가 삼성전자가 하고 쓰레기전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어느 기업에 투자를 할 거야? 삼성전자에다 투자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다른 기업에 비해서 생산성이 높다는 거는
뭐 갖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회계 정보를 통해서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그러한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요 투자자고 채권자는 어떤 회계 정보를 이용하냐면 바로 재무회계에서 제공하는 재무 정보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재무 정보를 재무 보고서를 통해서 얘네들한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영자한테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경영자한테는 특수 목적이죠. 얘가 이제 경영을 할 때 필요한 회계 정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한 정보가 바로 뭐냐면 관리회계 정보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 수단을 보게 되면 재무제표.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일반 목적의 재무 보고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일반 목적이라는 거는 그냥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알아야 돼. 그렇죠. 그런데 이제 특수 목적의 보고서는 요거는 어느 한 특정 대상을 해서 이제 우리가 보고를 한다는 겁니다. 누구? 회사의 경영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자, 원칙의 유무는, 자, 회계 원칙에 지배를 받는다. 일반적인 기준이 없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얘네들한테 우리가 재무 보고를 할 때 그 재무제표는 반드시 뭐예요? 어떠한 일반 원칙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바로 그 한국이 채택한 국제회계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회계 원칙에 의해서 작성된 재무 보고서지만, 특수 목적인 보고서는 그런 원칙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 경영자가 알고 싶어 하는 거에 대해서만 거기에 대한 정보만 제공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따로 일반적인 기준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범위를 보게 되면, 그렇죠. 수많은 투자자하고 채권자들. 그래서 범위가 넓고 전체적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관리회계 같은 경우에는 그 경영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범위가 좁고 부분적이다. 그리고 시간적 관점을 보게 되면, 재무회계에서 공부하는 것들은 다 뭐예요? 과거 사건의 거래의 결과에 따른 뭐예요? 그 정보를 요약해서 보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보의 성격이 과거 지향적이지만, 관리회계는 내 미래에 대한 의사결정이에요. 그렇죠? 현재 내가 의사결정을 하는 건데 당연히 의사결정은 과거에 이루어진 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 미래에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보가 미래 지향적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굳이 여기서 여러분들 공부를 한다 그러면 2번 회계 분류에서는 그 5페이지에 있는 재무회계, 관리회계 그 표 박스 있죠? 그거만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원가회계는 무엇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가회계는 제조기업 같은 경우에, 제가 기업을 이제 상기업이다, 제조기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상기업은 이런 기업이에요. 상품 매매 기업. 그러니까 이 계산기를 내가 시장에서 10,000원 주고 띄워와가지고 이걸 20,000원에 팔면 저는 상기업이 되는 거고, 이걸 내가 원재료를 구입해가지고 이걸 만들어서 판매하게 되면 저는 제조기업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원가 얘기를 하면 이러한 제조기업이 이거 만드는데 투입된 원가가 얼마냐 그걸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도 그걸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이고 이제 7페이지가 이제 회계학 교과과정의 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예. 뭐 시험에서 이런 거 나오겠습니까? 다음 중 중급회계는 어디에 분류되는가? 그런 거 안 나와요. 그렇죠? 예.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가 관리회계의 목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 9페이지에 그 박스 하나가 있죠? 예, 이것도 뭐 전혀 시험과 상관없는 얘기인데, 그냥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뭐 넓은 의미의 원가회계하고 좁은 의미의 원가회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원가회계란 결국, 제품의 원가 계산뿐만 아니라, 또한 제품 원가 계산의 관리적 측면에 응용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의사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계산기 만드는데 얼마 드냐 그거 계산하는 건 원가 계산이에요. 그렇죠. 뭐 이게 1,000원이다 그거 계산하는 게 이제 그게 원가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적인 응용은 뭐냐면 이걸 팔아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회사 입장에서 이걸 몇 개를 팔아야지만 우리 회사 입장에서 본전이 되고, 또한 내가 1억을 벌기 위해서는 이걸 몇 개 팔아야 되냐, 그런 의사결정하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관리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좁은 의미에서는 원가 계산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또는 거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관리적인 의사결정, 어떠한 뭐 제품 판매에 따른 의사결정,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된다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런 거예요. 예. 자, 넘어가시면 돼요. 예. 우리가 다 배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서의 체계에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요걸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쭉 하나씩 다 순서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내용입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해서는 시험에서는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장이 나와 있죠. 자, 1장에 원가 흐름과 배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시험에서는 이제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든 세무사든 반드시 매년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는 파트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원가 회계를 처음에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개념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장을 좀 굉장히 강조하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제조원가에 대한 개념을 잘 아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뒤에 있는 내용 공부할 때 훨씬 편해지게 되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첫 단추가 되는 겁니다. 첫 단추를 잘 껴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1장에 원가 흐름과 배분 이렇게 나와서 자, 1절부터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1절의 제목을 보면 자, 제조기업의 경영활동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필기하는데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예. 다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회계학에서 이제 경영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뭘 의미하는 거냐면 거기 박스 나와 있죠. 자, 제조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기업과는 달리 뭐예요? 원재료를 구입해서 물건을 만든다고 그랬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구매 과정이라는 게 있고, 자, 제조 과정이라는 게 있고, 판매 과정. 자, 요 세 가지가 일반적으로 제조기업의 경영 활동으로 크게 분류를 한 겁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구매 과정. 자, 원재료 구매해서 노동력하고 다른 자본 요소를 투입해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제조 과정. 그래서 이거 판매 과정. 상기업 같은 경우에는 무슨 과정이 생략이 돼 있죠? 상기업은 만들어지는 물건을 구입을 해서 구매를 해가지고 그렇죠? 제조라는 과정이 없겠죠? 그래서 그거를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재무회계 공부할 때는 이제 요 과정에서 발생하는 우리가 이 거래, 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따른 회계 처리를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한 회계 처리가 일정한 원칙에서 정해졌다는 거죠. 재무회계에서는 이제 그걸 공부하는 거고, 원가관리회계에서는 이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는 공부할 필요가 없겠죠. 뭐하고 일맥상통하니까. 상기업과 동일하니까. 그러니까 원가관리회계에서는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제품을 만들 때 그 제품 원가가 얼마가 되는지 요 원가 계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재무회계에서 공부하는 거를 중복해서 배울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원가관리회계에서는 이 제조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자, 이러한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즉 우리가 원가를 계산하는 건데 자, 제조 원가의 개념을 우리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거기 17페이지에 나와 있죠. 크게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